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투모님님 감사드리도록 추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는 제가 총 4가지 경기, KBL 하나, WKBL 하나, 그 다음에 QOV 2가지 경기, 4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놓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탁구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요. 뭐 최근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데 요거는 뭐 휴방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하셔서 자기의 분석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주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SK와 소노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NCO커001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에 두 팀이 둘 다 흐름이 괜찮아요. SK가 최근 5게임 몇 승 몇 패? 4승 1패였고요. 그 다음에 소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게임 몇 승 몇 패? 4승 1패였습니다. 홈팀 SK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 100%의 전력은 민호님 추천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안영준이라든지 김낙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이 활용한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톨렌티노 활용한 스페이싱 공격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인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SK 공격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승 1패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접전 경기가 조금 많았었고요. 최근 득실 마진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플러스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되게 집중력이 좋았다는 거죠, 최근에.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소노가 최근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점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노가 최근에 투어부지님 2점 추천 감사합니다. 허용률이 49.4%, 최근 5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록하면서 이 수비에 대한 부분, 실점 억제에 대한 부분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점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원정팀 소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시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득점이 잘 되고 있고 외곽에서의 지표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홈과 원정에서의 3점 야투 기대값. 원정에서는 3점 야투율이 시즌 평균 27.6%밖에 안 되거든요. 뭐 최근의 흐름도 역시나 홈에서는 야투가 터지지만 원정에서는 3점이 안 터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소노도 이제 외곽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SK의 쫀 디펜스를 조금 유의미하게 공략해내기가 사실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최근 양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건 맞지만 양팀의 또 수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양팀 다 저는 75점을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게요. 소노 프렌 아니면 5점 차 이내 승부 아니면 155.5 기준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푸텐포님 추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노 4.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5점 차 승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155.5 기준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도 이제 투 포지션 안쪽에 조금 타이트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수비 위주의 접전 경기. 요 정도 느낌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템포도 아마 되게 느릴 겁니다. 빠르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자, 요 매치업은 그냥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은 아마도 maybe 우리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거예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홈팀 신한은행이 지금 연패 구간이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조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 기간 보시면 평균 득점이 55.6득점에다가 실점이 68.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 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2.6을 기록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계속해서 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게임을 비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 포지션 이상의 차이로 경기를 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고 많이 무너져 있고 뭐 시즌 평균 득점도 낮은 편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50점째 득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이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부상이라든지 부진이 조금 겹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확실히 신한은행의 이런 믿고 맡길 수 있는 1옵션, 에이스 이런 자원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런 김진영이가 최근에 공격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파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나 이제 신한은행이 공격할 자원이 없으면은 얘가 그렇게 많이 공격을 가져가겠느냐.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아야노가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습 기간 동안에 그 발목 부상이 있었고 오늘이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은행이 직전 경기에서 아야노가 없이 경기를 가져갔던 경기를 이기고 왔거든요. 썸을 63대 57로 6점 차 승리를 가져왔었고 그때 당시에 김단비가 너무 좋았어요. 커리어 하이였죠. 42득점에다가 이제 15리바, 야투 44.7. 이거 뭐 최근에 뭐 이다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명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이민지가 그래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다 보니까 또 득점 볼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실점의 역시는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팀 야투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우리은행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신한은행의 득점 기대값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루이가 컨디션이 막 미친 듯이 올라와서 조금 비벼보는 느낌 아니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여주는 루이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우리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6.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22.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동시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크크이840564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농구는 다 살펴봤고요. 배구 넘어갈게요. 배구. 배구 갈게요. 배구.
자, 옥저랑 한전 볼게요. 옥저랑 한전. 자, 얘네는 두 팀이 이제 특성이 뭐죠? 이제 옥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훨씬 좋은 팀들의 매치업이거든요. 특히나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14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몇 승 몇 패? 11승 3패. 이걸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홈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이제 승률이 78.6%죠. 5번 경기하면 한 4번 정도는 가져오는 이런 모습인데, 특히나 최근에 선보라든지 3화까지 경기를 잡아내고 왔고요. 직전 3화전에서 디미가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부진했었고, 뭐 정광인이라든지 차지환이라든지 박창성이라든지 오데이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라든지 센터 라인들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는데 높은 효율까지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5득점이 있었는데 뭐 서브 득점도 있었고 직접 다이렉트 공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브에서도 좀 득점을 보태주면서 조금 밸런스가 괜찮았거든요, 이민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로킹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리베로드의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공격력은 조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킹이라든지 디그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증가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은 한국전력입니다. 직전 항공 원정을 떠나서 연승이 좀 끊어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뭐 베논에 대한 컨디션은 여전히 진짜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반대쪽 날개 뭐 서재덕이라든지 김정호가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안 좋았었고요. 공격력도 사실 이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센터라인들이 조금 많이 부진하고 있고 디그도 또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이 강점인 옥저를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부진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원정에서 또 떨어지는 경기 집중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옥저에 대한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옥조에 대한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음, 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들어갈게요. 자, GS 칼텍스랑 페퍼 저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 페퍼. 자, 홈팀 GS 칼텍스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되게 좋아요. 흐름이 되게 좋고, 홈에서는 원래 경기력이 괜찮았지만, 원정을 떠났을 때도 지금 집중력이 유지가 될 만큼, 전체적인 이제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추천 감사합니다. 공격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선수들이 대부분 자기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오늘 GS가 페퍼를 오늘 3대 1이라든지 또는 3대 0으로 셧아웃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4위 팀이죠. 기업은행과 승점이 동률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최근 GS가 뭐 실바라든지 유서연, 뭐 레이나까지 삼각편대가 모두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이 GS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5라운드 들어와서 세트당 서브 개수가 1.75개. 동일 기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제일 서브에 대한 강점이 살아나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각편대뿐만이 아니라 김지현이도 되게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고 효율이 잘 나오고 있고 요런 부분들이 오늘 GS가 보여줄 수 있는 좀 강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페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마무라라든지 용병들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공격 성공률이 가수민님 45.5%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 뭐 박정아라든지 박은서라든지 여전히 밸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시브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최근 3경기 보시면은 리시브 성공률이 21.65%. 아까 제가 GS의 서브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이제 좀 대비해서 보시면은 이 서브를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정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정에서는 이 페퍼가 이제 실점률도 올라가고 범실률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성공률은 아마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리시브적인 부분이라든지 범실에 대한 관리라든지 홈발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GS가 조금 더 많기도 하고요. GS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식예술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오늘 뭐 전체적인 경기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이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팽밀979님 추천 뭐 어떻게 감사합니다. 가져가다 보니까 전부 다 저득점을 좀 예상하긴 하네요. 참고들 하시고.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실 분들도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점심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찍어서 한 뭐 8시 좀 넘어서까지 다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제이 디아블로님